지치고 힘든 일상 끝에 오직 나만의 세계가 존재하는 일기장에 한자 한자 적어본다. 여러분을 나의 세계로 초대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나의 세계로 프로그램 DJ 세림입니다. 나의 세계로는요, 여러분들과 함께 저의 일기장 내용을 공유하면서 함께 공감하고 고민하고 웃고 울기도 하는 일기장 소통 방송 프로그램입니다. 오늘 오늘 뭔가 스튜디오 분위기가 굉장히 상쾌해진 것 같지 않나요? 어딘가 익숙하신 분이 찾아와 주셨어요.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 제 목소리가 2022년 9월 2일 이후로 이 104.9MHz에 나올 거라고 감히 예상 못했을 텐데 여러분 월요일에 왕이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권혁일입니다. 반갑습니다. 영어 너무 없다. 영어 너무 없다. 아니 안 본 사이에 네네. 되게 목소리가 더 네. 되게 좋아지셨어요. 이 목소리가요. 그때 제가 아마 퇴사하기 전까지만 해도 아나운서를 꿈꿨는데 네네. 지금 제가 이제 퇴사를 하고 나서 서울에 있는 한 아나운서 아카데미에서 네. 돈을 사용하면서 오. 발성을 좀 하다 보니까 발성법이 지금까지 좀 잘못되었다라는 또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아 정말요? 그러면서 저만의 목소리를 찾아가고 있는 과정인데 마침 또 이렇게 네. 조세린 PD가 저를 찾아주셨으니까 네. 제 목소리가 더 상쾌하고 네. 또 발랄하게 네. 나가는 것 같습니다. 상쾌하고 발랄하진 않고요. 어? 근데 아니 그게 아니라 되게 감미롭고 네. 뭔가 좀 뭐랄까 차분한 느낌이에요. 왜 그러냐면 제가 네. 이제 한창 여기 OBN에서 활동을 했을 때 네. 맡았던 프로그램들이 다 음악 수다나 그리고 우리 지금 아까 최근에 방금 만나고 왔는데 우리 네. 하나밖에 없는 김경직 DJ 어. 방금 만나고 왔거든요. 근데 경직님이랑 같이 하다 보니까 항상 텐션이 높은 프로그램을 했었어요. 그 맛집 네, 맛집 탐방이죠. 탐방하는 찾아라 맛도둑이라는 지금은 이제 송출되고 있지 않지만 네. 그러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텐션이 높아서 높은 목소리를 좀 유지를 하다가 지금은 이제 뉴스 리딩 연습을 하다 보니까 좀 더 이런 목소리를 찾아가지 않았나. 지금이 저는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아, 네. 또 오랜만에 오니까 이렇게 또 칭찬을 또 들어보네요. 제가 근데 정말 공백기가 느껴졌다고 지금 느끼는 게 네. 지금 떨려요. 아 정말요? 네, 왜냐하면 예전까지만 말도 안 해도 말도 안 된다는 표현은 진짜 정말 웃긴 표현이고요. 정말 네. 지금 떨려요. 되게 이런 프로그램에 아주 익숙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래도. 최적화돼 있을 줄 알았는데 제가 이제 약 6개월 되지 않았습니까? 네. OBN을 떠난 지. 네. 그 후로 방송을 출연한 적이 없다 보니까 네. 매번 학원 가서 아카데미 가서 카메라 앞에서 뉴스 하거나 네. 계속 연습만 하다 보니까 사실 지금까지의 아나운서 아카데미에서 연습은 마치 축구를 하고 싶어서 한 운동장 구석에서 그냥 공을 차고 리프팅하고 그런 연습이었고 지금은 정말 그 리프팅했던 기술을 연마하기 위해 그라운드에 올라와 있는 느낌이라 굉장히 또 떨립니다. 약간 신인 선수들이 첫 출전하는 느낌 지금 가지고 있죠. 사실 중고 신인이긴 하지만 재밌습니다. 근데 전혀 안 떨리신 것 같아요 지금. 이게 원래 떨리는 사람들이 말이 많아져요. 아 정말요? 네, 말이 많아집니다. 그런 또 특징이 있죠. 저가 또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어떻게 근황 좀 알고 싶은데 뭐 하고 지내셨어요? 저는 이제 9월 2일 날 퇴사를 하고 그날 바로 전주로 내려가서 네. 이제 농구팀 형들과 술자리를 가졌고요. 아.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왜 이 얘기를 했냐면 가자마자 전주의 일상을 느낄 수 있어서 너무나도 감미로웠고 9월 한 달 동안은 좀 저만의 고향이었으니까 거기에 네. 대한 템포를 맞춰주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6개월 정도 옥천에서의 템포를 느끼다 보니까 옥천에서의 템포와 전주에서의 템포는 좀 다르거든요. 왜 어떤 게 다를? 옥천은 아무래도 직장인 모드다 보니까 아. 이제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고 일하고 내가 일할 게 뭐가 있나 체크하는 시간이었지만 네. 전주에 가서는 이제 일할 게 없기 때문에 할 일을 체크하는 게 아니라 제 자신을 체크하는 일을 먼저 했어요.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 다시 돌아보면서 내가 어떤 아나운서가 되고 싶고 지금 어떤 위치에 서 있고 앞으로 내가 나아가야 할 길은 어떤 길인지 좀 체크를 하는 시간이었고 그러면서 9월을 지내다가 이제 10월부터 이제 제가
아르바이트를 시작을 하면서 다시 한번 경호 팀으로 돌아갔습니다. 지금 경호 아르바이트 하시나요? 네, 제가 이제 거기 전주에 이제 KCC 이제 스프로농구단이라고 거기 경호 팀을 하고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순창에 있는 뭐 고추장 축제 이런 데 경호 인력으로 우와. 투입되고 그러면서 되게 다양한 사람들을 만났어요. 저는 사실 오늘 여기 프로그램이 약간 일기잖아요. 맞아요. 근데 저는 일기를 따로 쓰진 않지만 네. 저는 사람을 만나는 게 저에게는 일기나 다름없어요. 그 사람을 만나면 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다 기억이 나니까 사실 지금 우리 전세림 PD도 제가 기억하는 게 6월 말쯤에 오셨어요. 맞아요. 제가 이제 졸업 시험을 앞두고 한창 공부할 때쯤 오셔가지고 그래서 전세림 PD를 보면 저는 아직도 그 오픽 시험을 봤던 기억이 아직도 꽤 남아요. 기억이 맞아요. 남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일기장을 안 돌아봐도 저는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과 관련돼 있던 추억이라던가 그때 상황이 기억이 나서 저에게는 사람이 좀 되게 일상이자 그리고 또 일기죠. 근데 일기장 진짜 따로 안 쓰셔도 네네. 매일 저희가 이제 그 뭐지 소셜 모모 미디어 스타그램 친구거든요. 스토리에서 매일매일 올라와가지고 진짜 따로 일기는 안 쓰셔도 그럼요. 제가 알겠다. 따로 안 봐도 다 알죠. 이런 느낌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 저희 지금 잠깐 노래를 듣고 네네. 와야 될 것 같은데요. 네네. 첫 곡 추천곡이 뭐죠? 박재범의 네. 가나다라라고 네. 제가 정확히 3월 2일자로 그러니까 2023년인데 네. 지구가 태양을 기준으로 한 바퀴 돌기 전이거든요. 그러니까 1년 전인데 제가 왜 웃으세요? 이런 감성 별로 안 좋아해요. 아니요. 말씀을 너무 잘하셔가지고 제가 딱 한 바퀴 감탄. 한 바퀴 돌기 전인데 제가 3월 2일자로 여기를 처음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천수민 PD, 주찬식 PD 그리고 제가 OBN에서 처음으로 출근할 때가 기억이 나서 그 당시에 가장 제가 즐겨 듣던 음악이 이 박재범의 가나다라 곡인데 이 곡이 저에게는 3월의 일기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제가 이 곡을 또 추천해드렸습니다. 너무 좋네요. 그러면 박재범의 가나다라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박재범의 가나다라 듣고 왔습니다. 네. 노래 오랜만에 듣는데 너무 좋네요. 그렇죠. 제가 진짜 이 노래를 들을 때마다 옥천에 처음 왔을 때 그 낯섦이 느껴졌잖아요. 그게 아직도 생생하게 느껴져요. 진짜 저도 이제 12월 말쯤에 여기 처음 들어와가지고 사는데 되게 낯설죠. 또 낯설더라고요. 네, 맞아요. 살다 보면 낯설어요. 이게 뭐 옛날에 전세림 PD 같은 경우에는 퇴근하면 대전으로 가셨잖아요. 맞아요. 저는 남았었거든요.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저는 이 노래를 들었을 때 주찬식 PD가 원래 저랑 같이 살았어야 되는데 주찬식 PD가 3일 살고 자기 자취방으로 넘어갔어요. 맞아요. 네, 저는 그래서 한 달 정도를 혼자 살았는데 그때 진짜 많이 외로웠거든요. 왜냐하면 맨날 같이 술 먹던 친구도 사라지고 뭔가 할 게 없으니까 그래서 저는 이 노래를 들으면서 막 여기 옥천에 있는 공설운동장 운동하기도 하고 러닝하면서 그러기도 했고 뭐 혼자서 할 거를 되게 많이 찾아봤어요. 운동도 해보고 뭐 아나운싱 연습도 해보고 혼자 살다 보니까 할 수 있는 게 되게 많더라고요. 그리고 되게 찾아보는 계기도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기억이 이 노래를 들으면 항상 기억이 나요. 뭔가의 낯섦, 낯설다는 그런 느낌이. 그래서 낯설 때마다 어떤 곳을 가면 항상 낯설게 돼 있잖아요. 사람은. 맞아요. 그 낯선 곳을 갈 때마다 항상 이 노래를 들어요. 정말요? 왜냐면 이 노래를 들으면 옛날엔 낯설었지만 지금은 제가 아까 소개할 때도 뭐 월요일에 왕이다 이랬잖아요. 월요일에 되게 라디오 스케줄이 많았거든요. 처음에는 그 앞에 있는 이거 올릴 때도 그냥 올릴 때 너무 우습고 그랬는데 지금은 되게 여유롭게 했었거든요. 퇴사하기 전에는. 그러다 보니까 맞아요. 내가 지금 이 낯선 이 느낌도 한 달 정도 지나면 내가 왕이 될 거야라는 저의 다짐과 포부를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게 가나다라. 너무 멋있네요. 멋있죠? 그러면 네네. 저희 이렇게 좋은 말씀을 항상 나눠주시고 계신데요. 네네. 저도 네. 이게 게스트가 이제 네네. 두 번째다 보니까 아직 네네. 익숙지가 않아요.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아주 떨립니다. 떨려요? 네. 오늘 사실 일부에 사실 그 과거에 썼던 일기를 읽어주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맞아요. 특별히 네네. 다른 그런 주제로 한번 들고 와봤습니다. 옥천신문 기자로 인턴 기자로 이제 계셨잖아요, 작년에. 그렇죠. 한 6개월 계셨죠. 네, 그래서 뭐 관련해서 기억나는 뭐 에피소드나 뭐 얘기해주실 게 네네. 있나요? 가장 먼저 우리가 기억에 남는 게 항상 첫 관련된 단어가 네, 굉장히 우리 기억에 깊게 남아요. 첫 뭐 예를 들어 되게 다양한 검이 있는데 뭐 첫사랑 이런 거 보면 되게 기억이 많이 남잖아요. 근데 네. 저한테도 이 옥천신문 인턴 기자로서 처음으로 제가 직접 취재했던 그 때가 있었는데 그때가 네. 작년 3월 14일에
이 군서면 하동리에서 네. 옥천군이랑 이제 자원봉사센터에서 음. 함께 진행해서 세탁차를 마을에 방문했던 게 있어요. 그거를 제가 처음으로 단독으로 취재를 해서 직접 기사를 썼던 경험이 있는데 네. 그때가 저는 너무나도 떨렸어요. 왜냐면 기존에는 뭐 전세림 PD도 네. 인턴 기자를 해봐서 알겠지만 맞아요. 처음에는 이제 옥천신문 황민호 대표님이 데려다 줘서 맞아요. 좀 질문을 유도하고 그걸 저희가 받아줬고 좀 기사를 좀 피드백 받는 그런 시스템이었잖아요. 맞아요. 네, 그게 끝나고 나서 처음으로 제가 이제 같이 취재를 하다 보니까 뭘 질문해야 할지 모르겠고 그리고 그때 처음으로 저는 네. 군수님을 처음 배웠었어요. 전 이제 김재중 전 군수님이신데 네. 엄청 키가 크시더라고요. 근데 뭘 물어봐야 할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군수잖아요. 저는 네. 이제 전주시에 거주를 하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옥천 군수는 전주시장이랑 같은 느낌이거든요. 왜냐하면 어떠한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단체장이기 때문에 맞아요. 되게 어려웠는데 오히려 또 김재준 군수님께서 전 군수님께서 되게 잘 해주시고 인터뷰 잘 해주시고 그다음에 뭐 이장님도 되게 잘 해주셨고 그다음에 아예 혼자. 네 아예 혼자 네, 혼자 가서 얘기를 하니까 되게 무서웠어요. 그래서 근데 그 과정이 있어서 되게 중요했던 게 뭐냐면 네. 혼자 하다 보니까 막 기사를 쓰다 보면 이거 안 물어봤다가 있어요. 그런 걸 느끼면서 다음 피드백엔 또 반영하고 그랬던 경험이 또 있는 것 같아요. 너무 기억나. 지금 이 날씨였던 것 같아요. 지금 되게 하늘에 구름 한 점 없거든요. 저 되게 네네. 의외였어요. 이렇게 들으면서 네네. 전 처음부터 되게 잘하신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저는 절대 그러지 않았고 되게 무서웠어요. 제가 기사 쓰는 이런 실력이 네. 제가 같이 왔던 천수민 PD랑 주찬식 PD보다 월등히 낮았습니다. 일단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는 제가 이제 저희가 1주차 끝났어요. 저희가 3월 1일이 화요일이라서 네. 3월 2일 수요일부터 수목금 이렇게 일을 했는데 3일 동안 사실 많이 배울 수는 없어요. 처음에 저희가 이제 맛보기로 수요일 날은 기사 작성하고 목요일에는 이제 OBN 라디오 네. 좀 계획하고 금요일은 좀 정리하면서 쉬는 거였는데 그 다음 주에 제가 코로나19에 확진이 되면서 격리를 하기 시작하고 일주일 동안 못 나갈 때 천수민 PD, 그다음에 이제 주찬식 PD, 그다음에 홍동욱 PD라고 예전에 있었어요. 우리 청취자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기억 안 나실 거예요. 뭐 그리스 로마 신화 안 나실 겁니다. 별로 그렇게 인상 깊지 않았던 프로그램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그 사람들은 다 일주일 동안 하는 거예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 계속 격리를 하니까 실력이 안 느는 거예요. 그래서 기사를 똑같이 취재를 하려고 똑같은 날 갔는데 저는 3일이 걸렸거든요. 처음에 다 쓰는데 근데 주찬식 기자와 천수민 기자 전 기자들은 하루면 썼었어요. 그리고 그게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주찬식 PD와 천수민 PD가 일면식이 있었는데 그 왜 일면식이 있었냐면 충남대학교 신문사 출신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맞아.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교육방송국 출신이기 때문에 누군가와 대화를 해보고 뭔가를 전달을 해봤지만 말로 근데 글로 전달한다는 건 처음 해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어려워서 사실 되게 많이 힘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오크지를 작성하고 계시는 윤종 기자님이랑 고민 상담을 되게 많이 했습니다. 너무 어렵다 보니까 내가 이제 이 기사를 어떻게 써야 할지 고민도 되고 무섭기도 하고 취재를 하고 나면 한숨부터 나와요. 진짜 어떻게 써야 될까 뭐 이런 생각도 많이 들었고 많이 힘들었던 경험이 있죠. 저는 진짜 상상도 못했거든요. 정말 누구에게나 처음은 있군요. 처음이 다 있죠. 처음부터 잘하면 네. 인턴을 했겠습니까? 정말 그런 말 있잖아요. 제가 군 복무할 때도 뭐라 그랬냐면 이등병 친구들이 오면 되게 자기가 못했다는 거에서 자책을 하게 돼요. 그럼 제가 뭐라 그러냐면 네가 처음부터 잘하면 이등병이 아니라 부사관을 했었어야지. 그게 아니다. 이등병 괜찮다라는 것처럼 제가 지금 아나운서 아카데미 다니는 저 담당한 선생님도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지금 하지 말아야 할 거를 찾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네가 해야 될 거를 찾는 거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하지 말아라가 아니라 하지 말아라가 아니라 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니까 강박감을 없애는 거거든요. 저는 처음에 강박감이 좀 심했는데 다행히 또 윤재훈 기자님이 잘 해주시고 또 옥주신문 황민호 대표님께서 좀 많이 이해를 해주셔가지고 글 쓰는 것도 점차 늘어나서 제가 마지막으로 기사 작성했던 게 그 구자대 선생님이 이제 저기 옥천군 보건소에서 미술 전시회를 열었었어요. 그걸 제가 취재를 했는데 그 기사를 제가 한 번에 승인 받고 그다음에 그거를 하루 만에 썼던 기억이 나요. 살면서 처음이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유종의 미를 거뒀던 그게 구자대 선생님의 이제 미술 전시회였고 처음엔 하동리였는데 그 완전 처음이 뭐였냐면 저기 그
오랜만에 기억이 안 나네. 옥천고등학교 옆에 네. 충북산업과학고등학교. 네네네. 그 충북산과고 학생회 기사를 제가 물론 대표님이 질문을 하시긴 했지만 네. 제가 또 많이 했죠. 가서 기사 작성하고 그래서 아직까지도 저는 그 학생회 기사를 잊을 수 없어요. 오. 진짜 사실 그 기사를 반절 이상은 대표님이 쓰신 거예요. 피드백을 하시면서 막 이거 좀 더 문장이 간결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이제 예전부터 이제 레포트를 쓸 때는 문장을 간결하게 안 쓰는데 지금은 문장을 간결하게 쓰기도 하고 말을 할 때도 최대한 간결하고 주어와 서술어가 호응될 수 있게끔 관계를 유지하고 그런 것도 되게 많이 신경 쓸 수 있는데 그걸 여기서 배웠던 것 같아요. 네, 그게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진짜 많이 배우는 것 같아요. 여기서 그렇지 않나요? 많이 받아요. 사실 방송 경험이 하나도 없던 네. 친구가 방송을 6개월이나 했다는 건 굉장히 좀 인상 깊고 뜻깊은 거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도 사실 네. 방송이 그리워서 오늘 오랜만에 녹취를 놀러 온 것도 있었어요. 그러면 계속 출연해 주세요. 네? 누구세요? 네, 잘못 오셨어요. 잘못 가셨어요. 잘못 가셨어요. 네. 네. 뭐 저도 이제 그러고 싶은데 아무래도 네. 집이 전주이기도 하고 제가 매주 일주일마다 한 번씩 서울에 올라가서 아나운서 아카데미를 다니고 있기 때문에 네. 조금은 좀 불가능한 일이지 않을까. 가끔씩 놀러주세요. 가끔씩 또 제가 놀러 가면 네. 그때 뭐 전세님 PD가 또 아는 척을 해야 될 텐데 아까 보니까 무슨 뭐 이 사람이 여기 있지? 약간 이런 느낌이더라고요. 아니 네. 들었는데 네. 오늘 오시는 줄을 몰라가지고 그래서 그래요? 화들짝 이렇게 놀랐어요. 아니, 저도 처음에 좀 무서웠어요. 오랜만에 이 계단 2층을 올라가는데 왜 무서워요? 왜냐면 6개월 동안 안 왔기 때문에 그냥 너무 떨림? 네, 떨리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떨린데 이래가지고 오. 문을 열었는데 다행히 두 분 다 계셨어요. 전세님 PD랑 저희 없었으면 저는 나갔을 거예요. 저는 아마 3층으로 올라갈 뻔 했을 너무 텐데 지금 여기 와서 옥천 네.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는데 진짜 온통 온 구석구석에 제 추억이 남아 있더라고요. 진짜 아까 숙소 근처로 지나가는데 네. 그 숙소에서 저기 안에 이제 신길이 쪽으로 가면 있는데 그 길이 맨날 제가 밥 먹고 나서 운동한다고 러닝 뛰었던 길인데 네, 그 길로 쭉 가니까 옛날 생각도 나고 진짜 추억이 하나하나 공간과 하나하나의 시간과 추억이 저에게는 일기장인 것 같더라고요. 거의 제 2의 고향 아닐까요? 그렇죠. 그건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옥천에 처음 이제 국도 타고 딱 들어왔는데 네. 그 앞에 리베라리움이랑 옥천 관광 호텔을 봤는데 다시 출근한 것 같은 느낌인 거예요. 네. 그리고 옥천 생활을 되게 그리워했었어요. 네. 뭐, 정말요? 네, 전 PD님은 기억 안 와. 나시겠지만 저희 지금 거기 숙소 살고 계시잖아요. 네네. 숙소 그 위로 올라가시면 옥상 맞아요. 있는 거 아세요? 네 알아요. 네, 거기 옥상에서 주찬식 PD랑 천수민 피 PD랑 윤종훈 기자님이랑 저랑 해서 김동인 PD도 있었어요. 네. 같이 해서 위에서 제가 고기를 구워 먹었어요. 땡마트 밑에 네. 그 사나 땡 브랜드에서 고기를 싸게 구입을 해가지고 거기서 구워서 먹었던 경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고기를 보니까 너무 생각이 많이 나는 거예요. 거기서 고기도 구워 먹으셨구나. 네, 고기를 구워 먹었어요. 그래서 그랬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편하게 놀았던 기억이 없는 거예요. 저가 이제 전주를 갔을 때도 전주에서 일상이 처음에는 펼쳐졌는데 사실 굉장히 외로웠어요. 천수민 PD가 저를 대전에서 충남대학교에서 만나는데 네. 저한테 왜 그러냐고 오늘 왜 그러냐고 했을 때 왜 그러냐면 정말요? 텐션이 완전 밑에였어요. 왜 그러냐면 왜 그런지 반복하네. 이제 이런 병이 생겼어요. 아까들 다니다 보니까 이제 전주를 매주 네. 금요일마다 가서 월요일 아침에 다시 옥천에 돌아오는 그런 게 반복됐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일주일마다 한 번씩 가는 전주는 굉장히 즐거웠어요. 친구를 만나도 되게 재밌게 놀고 그런 느낌이었는데 이제 옥천 생활을 정리하고 전주를 가니까 전주에서 그 주말에서만 느낄 수 있는 재미를 이제 못 찾겠더라고요. 매일 있으니까. 그리고 제 친구들이 이제 학생회를 많이 하는 친구들이라서 네. 대부분 대학교가 11월 달에 학생회 선거를 이제 진행을 하잖아요. 네. 이제 9월이면 이제 한창 준비할 때라 많이 못 만났어요, 친구들을. 그래서 집에 있는 시간이 늘어나다 보니까 갑자기 안 읽던 책을 읽기 시작하고 되게 할 게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처음에는 좀 약간의 우울감이 좀 있었어요. 텐션이 낮아지고 그래서 맨날 하는 게 오전 9시부터 5시까지는 그냥 막 유튜브 보고 좀 쉬었다가 이제 저녁에 농구하러 나가고 끝나고 나면 친구랑 치킨 먹고 돌아와서 씻고. 근데 이게 처음에는 되게 즐거웠어요. 왜냐면 평일에서의 전주의 모습을 전 볼 수 없었으니까 옥천에서만 느꼈으니까. 근데
느껴보니까 별 재미가 없더라고요. 옛날에는 되게 재밌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좀 힘들었는데 10월 달부터 진짜 알바를 가기 시작을 하면서 네. 저만의 템포를 찾기 시작을 했죠. 네, 그랬던 경험이 계속 새록새록 나네요. 지금 약간 눈물이 고이신 거 아니죠? 아, 지금 마이크에 젖어가지고 제가 또 손해배상하지 않을까 좀 고민을 또 하고 있는데 네, 지금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와, 지금 그동안 안 본 사이에 많은 네네. 일들이 있으셨군요. 진짜 많았어요. 그러다가 11월 달 돼서 처음으로 아나운서 아카데미 등록해서 다녀보고 되게 많이 피드백을 받았죠. 제가 뉴스를 그렇게 리딩을 못한다고 많이 들었어요. 근데 실제로도 제가 정말 책을 많이 읽어야겠다고 생각을 하는 게 네. 오독을 정말 많이 해요. 어렵죠. 네, 오독을 줄이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맞아요. 근데 또 솔직히 요즘에 약간 아나운서 준비하면서 슬럼프가 찾아온 게 연합뉴스 TV 이런 거 보면 네. 앵커들 리딩할 때 보면 목소리 되게 좋거든요. 맞아요. 근데 제가 아나운서 학원에서 녹음한 거, 녹화한 거를 다시 돌려보면 네. 나만의 강점이 하나도 없네 이렇게 느껴져요. 아 정말요? 네, 이게 다른 사람들 앵커 들어가 보면 옛날에 작년에 뭐 MBC 신입 앵커 네. 지금 제 바탕화면인데 뭐 정영환 아나운서 이런 데 보면 네네. 목소리가 진짜 와 대박이에요. 진짜 천수민 PD가 딱 듣고 나서 뭐야 와 대박이다 막 이런 정도였는데 이제 저는 녹음을 하고 녹화를 하고 맨날 피드백을 보다 보니까 네. 난 왜 이렇게 강점이 없지? 아니에요. 그게 또 느껴지더라고요. 아니에요. 그래서 그게 너무 고마워요. 네, 그런 슬럼프가 있기도 했는데 네. 지금은 이제 슬럼프는 누구에게나 오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실제로도 제가 좋아하던 농구 선수도 1, 2년 차 때 슬럼프가 와요. 하지만 그 슬럼프를 겪어내고 이겨내면 진짜 말도 안 되는 실력이 나오거든요. 저는 지금 그거를 바라보면서 네. 슬럼프를 좀 닦아내고 지금 그러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요 뭐라고 불러야 되지 이제? 형일 기자님이라고 불러야 되나? 네네네. 네, 형일 씨의 그 강점이 항상 뭐라고 생각했냐면 이렇게 진행을 막 잘하는 그런 거, 말을 되게 자유롭게 잘하는 거 그런 게 되게 강점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인턴 할 때 형일 씨를 보면서 진짜 저 사람은 뭘 해도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너무 저는. 감사드리죠. 그렇게 생각해 주셨으면. 그리고 최근 오늘 이제 오랜만에 봤는데 네네. 되게 목소리가 엄청 좋아졌어요. 충분히 하실 수 그랬나? 있습니다. 제 네. 목소리는 지금 똑같은 것 같은데. 좀. 아니에요. 예전이랑 그래요? 달라졌어요. 그러면 다행입니다. 계속 성장을 하고 계신 게 아닐까. 그럼 성장통이라고 생각하고 싶어요. 슬럼프가 아니라 성장통이라고. 또 되게 그 뭐라 해야지 적절한 단어 배열을 잘하시잖아요. 워딩이요? 네. 네. 완전 네, 그렇게 강점 많아요. 감사합니다. 네. 저도 이제 전세림 PD 네. 이제 아나운서 준비하기 전이었잖아요. 저 만났을 때는. 뭐 그냥 아나운서를 하고 싶다고만 하고 준비는 안 하는. 그래서 그때 처음에 이제 막 라디오를 들었는데 이제 뭐라 그러지? 그 교육 방송국의 느낌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프로페셔널한 건 아니죠. 학교 방송 느낌이었죠. 그래서 과연 저 친구가 어떻게 성장할까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네. 왜냐면 저도 사실 네. 지금 저도 한 번씩 오비엔 너튜브 들어가서 지금 보면 네가 아나운서를 저한테도 그래요. 저도 그래요. 지금보다 그랬는데 최근에 제가 DM 한번 했잖아요. 네네. 했는데 오늘의 옥천 들었는데 전 처음에 진짜 전 PD가 아닌 줄 알았어요. 근데 와 이렇게 성장하는구나. 정말요? 진짜 정말 대단하구나 이걸 진짜 느꼈어요. 맨날 이제 녹음을 하다 보니까 알아서 이제 제가 듣잖아요. 네. 그래서 좀 발전해야 될 부분이 뭐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좀 많이 나아진 것 같아요. 되게 좋아졌어요. 되게 잘하세요. 너무 지금 훈훈한 방송입니다. 원래 일기장은 조금 훈훈해야 됩니다. 훈훈해야 됩니다. 네. 그러면 저희 이쯤에서 잠시 또 형일 씨의 추천곡을 들어볼 텐데요. 네네. 이하이의 빨간 립스틱 듣고 오겠습니다. 네, 이하이의 빨간 립스틱 듣고 왔습니다. 오늘 밤은 이 분위기에 취해. 오, 잘 부르시네요. 감미로워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노래거든요. 저도 이 노래 참 좋아하는데. 재밌었습니다. 오늘 시간이 되게 빨리 가는 것 같아요. 벌써 몇 분인가요 지금? 벌써 지금 한 30분 정도 지나고 금방 가네. 있습니다. 오늘 2부에서는 또 어떤 이야기를 할까? 저희가 이야기를 나눴죠. 네네. 그 스토리, SNS 스토리에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까 하는데요. 네. 제가 이제 인별그램을 되게 많이 사용을 해요. 그래서 항상 어떠한 추억이나 뭔가를 간직하거나 누구한테 보여주고 싶으면 항상 그 인별그램에 스토리를 업로드를 해서 이제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경향이 있는데
이제 사실 저에게는 이게 일정이에요. 그래서 뭐 몇월 며칠 날 뭐 했지? 그거 다 나와요. 근데 첫 번째로 이제 보여드릴 게 기대가 됩니다. 일단 네. 이게 주찬식 PD 스토리인데 네. 주찬식 PD가 끄투디오라고 아세요? 끄튜디오? 네, 끄투디오라고 해가지고 그게 그 뭐죠? 끝말잇기 하는 프로그램 있는데 저거 게임 아니에요? 게임이에요. 그래서, 근데 이거를 업무 시간에 했던 주찬식 기자가 업무 시간에 하자고.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이제 여기 없기 때문에 이제는 말할 수 있다. 할 수 있는 거고요. 두 번째가 이거 2022년 3월 24일 건데 네. 이게 저 찾아라 맛도둑이라고 제가 살면서 처음으로 라디오 PD 프로듀서를 했을 때 제가 이걸 썼거든요. 그래서 저에게 오비의 첫 데뷔였어요. 제가 뭐 음악 수다로 첫 데뷔를 하긴 했지만 네. 처음으로 이 104.9MHz라는 이 주파수에 제 목소리가 흘러 퍼졌을 때가 이 찾아라 맛도둑이었고요.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기억이 나네요. 그런 것도 있었고 그다음에 되게 뭔가 많았어요. 그다음에 이게 제 이제 제가 전주 KCC 이지스 프로농구단 경호팀을 가면 이 광경인데 이게 왜 그러냐면 제가 인턴하느라 3월 2일부터 평일 경기에는 참여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오랜만에 근무하러 나갔는데 네. 이제 관계자들이 저한테 와서 네. 어디 갔다 왔냐고 되게 보고 싶었다고 이렇게 했던 그 장면이 있는데 그 장면을 네. 찍어서 올린 겁니다. 어머 어디 다녀오셨어요? 오랜만이네요. 그러니까 오랜만에 찾은 농구장이 나를 반겨주는 사람이 많다는 건 나에게 너무나도 영광이다. 약간 이런 내용의 스토리였고요. 저 궁금한 게 그 경호팀 네. 이렇게 할 때 네. 양복 입고 정장 하는 입고 거예요? 합니다. 네. 이렇게 막나요? 이거 아닌가요? 그거는 럭비고요. 이거 네, 그건 럭비고요. 그건 어떻게 아닌데. 경호를 하세요? 일단 뭐 저희가 뭐 대통령 경호처가 아니기 때문에 몸을 날리거나 이러지는 않고요. 저희는 경호원이라기보다는 경호 스텝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선수들이 쓰러지면 제가 이제 들것이라고 하죠. 들것을 들고 나가서 그 사람을 실어서 이제 구급차에 옮기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도 있고, 네. 위로 올라가면 이제 관중들 케어하는 거. 와서 이제 예를 들어 다른 구장은 다른데 저희 전주구장 같은 경우에는 이 경기장 내에서 음주를 하는 거를 금지로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류가 보이면 저희가 압수를 하거나 아니면 이 자리에서 그만 먹어달라고 저희가 요청을 드리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소지품 검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막 굳이 경기장을 오는데 네. 들고 올 필요가 없는 것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뭐 방망이. 실제로 나옵니다. 골프채도 나왔어요 최근에. 골프를 치고 나서 오셨나 봐요. 근데 굳이 골프채를 들고 오실 필요는 없는데 골프채가 나오거나 아니면 이제 좀 던지면 위험이 되는 거. 예를 들어 얼음물 이런 거는 던지면 흉기가 됩니다. 이게 실제로 그렇죠. 휘두르면 흉기가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저희가 반입 금지 물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회수를 하는 경우가 있고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신기하네요. 그렇게 해서 하고 있죠. 근데 되게 그거 하다 보면 정장을 입으니까 네. 저는 살이 쪘는지 안 쪘는지를 일반 옷이 아니라 정장을 입어요. 그래서 정장을 입었는데 이 살이 찌면 넥타이가 있고 흰색 셔츠가 있고 자켓이 있잖아요. 네. 자켓과 넥타이의 이 간격이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살이 찐 겁니다. 끼니까. 근데 살을 좀 빼면은 이 넥타이와 이 자켓 사이의 간격이 좁아져요. 그러면은 딱 맞죠. 그러면 살이 좀 빠진 느낌이에요. 그럼 룰루랄라 하는 느낌으로 또 가서 또 재밌게 경기를 하고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신기합니다. 저에게 돌아보는 사실 대학교 들어가서 알바를 뭐 피자땡 이런데 가서 주방 알바도 해봤지만 거기보다는 경호가 되게 재밌어요. 사람도 많이 만나고 제가 사람을 좋아하기 때문에. 근데 또 경호원 아르바이트는 되게 체격도 크고 키도 커야 되죠, 다. 대부분 그러는데 이제 그런 사람을 안내하는 곳은 저 같은 이제 덩치 크고 키 큰 사람이 들어가고 조금 얇으신 분들, 좀 마르신 분들이랑 키가 작으신 분들은 이제 사람을 안내하는 곳이 아닌 주차장 이런 데로 들어가요. 그래서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또 다른 추억 스토리가 있나요? 다른 추억 스토리는 이게 또 보이겠지만 또 여러분들 아시죠? 옥천은 벚꽃이 되게 예뻐요. 저 몰라요. 어디가 유명하죠? 또 벚꽃 그 4번이 아니네. 제가 또 034번이니까 3월 4번이니까 이제 저희는 벚꽃을 아는데 이제 벚꽃이 정말 예뻐요.
어디? 구읍 쪽으로 가면 그쪽이 있는데 거기가 되게 예뻐요. 거기 가면요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옥천이 좁거든요. 네. 실제로 좁잖아요. 땅은 큰데 인구가 많이 없잖아요. 설마 그- 아는 사람을? 그 시청 직원 구청이래. 아니 네. 그 군청 직원분들 인터뷰했던 분들 있잖아요. 어디 아, 뭐 미식구름이를 한다 그러면 무슨 과 이렇게 네. 전화를 하잖아요. 맞아요, 그분들을 맞아요. 길 가다 다 만나요. 근데 진짜 좁은 것 같아 여기. 예, 되게 다 만나요. 툭 지나고 그러니까요. 안녕하세요. 이러고 기사님이시네요. 여기 아. 하기도 하고 그래서 되게 맞아요. 이제 그런 경험도 있었고 오. 그다음에 살면서 처음으로 이제 이게 충북 도립대학교 음. 그 총학생회 출범식이었는데 네. 제가 이제 옥천 FM PD로 제가 갔죠. 그래서 근데 다행히 그 내빈 소개할 때 네. 제가 소개되니까 느낌이 좀 색다르더라고요. 오. 내빈 소개 있겠습니다. 그리고 옥천 FM 권영길 PD님 오셨습니다. 우와. 내가 인사를 안녕하세요. 근데 내가 와도 되는 거야. 왜냐면 그때 제가 알기로는 옥천신문 황민호 대표님도 초대를 받으셨는데 취재 네. 일정이 있으셔가지고 네. 못 오셨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대신 갔는데 오. 되게 이제 좀 느낌이 색다랐던 것도 있고 그다음에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이게 이제 여기 OBN 옆에 다리 경찰서 넘어가는 다리거든요. 이게 되게 그 밤 되면 예뻐요. 오. 이거를 야근할 때 보면 네. 뿌듯합니다. 정말 F. F요? F긴 감성, 하죠. 감성, F긴 감성. 하죠. 근데 그거 아세요? 제가 네. 제 지우학을 오랜만에 얘기하네요. 지우학을 네네네. 들으셨던 분들은 아실 수도 있는데 네. 제가 MBTI를 굉장히 많이 토론을 했거든요. 여기서. ENFJ 아니세요? 네, 맞아 ENFJ인데 제가 옥천에서 일을 끝나고 보니까 네. ESFJ가 되어 있더라고요. 진짜요? 네, 그러니까 N이 S로 오, 변하더라고요. 현실적이 좀 현실적으로 됐네요. 됐나 봐요. 그러니까 생각도 간결하게 하고 문장도 간결하게 쓰다 보니 오. 조금 그런 생각만 하는 걸 좀 줄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하지만 F는 변하지 않았다. F는 근데 떨어졌어요. F도 원래 91이었거든요. 정말요? 네, 완전 70으로 높으시네요. 떨어졌어요. 70으로 떨어졌어. 70으로. 되게 그렇게 변함이 있으다 보니까 네. 여기 생활하면서 되게 많은 걸 또 배웠구나라는 것도 느끼기도 하고. 네. 근데 그 T들은 달을 보면은 예쁘다고 생각을 안 한대요. 신기하지 않아요? 달이 예쁘지 그럼 왜 안 예뻐요? 그죠? 저 달이 정말 예쁜데. 이해하면 달은 예쁩니다. 어. 달은 예쁘고요. 뭐 둥그랗다도 맞겠지만 굳이 둥그랗다라고 생각해야 되나? 그런 거보다는 그냥 예쁘다. 맞아. 신기했어요. 예쁘죠? 예쁩니다. 네, 다음 추억. 다음 추억이요. 제가 봤던 게 여기 이게 이제 처음에 충북 산업과학고등학교 제 첫 프로그램이 지우학이었거든요. 지우학이었는데 이때 지우학에서 이제 옥천고등학교 학생회도 있지만 충북 산업과학고등학교 학생회도 왔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을 되게 만나다 보니까 네. 되게 유행어를 많이 배웠어. 막 흰구리 퐁퐁 이런 거. TV. 네, 뭐 TV는 아쉽게도 네. 그 친구들에게 쓴 게 아니라 아니에요? 네, 대학 제가 이제 전주로 가면 아. 친구들이 막 어쩔 TV를 많이 써가지고 그거를 대학생한테 배웠고요. 아하. 고등학생들은 흰구리 퐁퐁 이런 거 배우고 흰구리 퐁퐁. 네, 근데 너무 귀여운 거예요. 사실 지우학을 하면서 지금도 옥천고등학교 학생회 네. 작년 학생회했던 친구들이랑 연락을 해요. 오. 연락을 하고 있고 이번에 최근에 이제 회장 대영이 같은 경우에는 부산대학교로 진학을 했고 오. 되게 많은 분들이 대학교를 갔더라고요. 물론 당연한 게 제 동생도 그 친구들과 동갑이었거든요. 제 동생도 지금 대학교를 다니고 있으니까 세월이 많이 지났다라는 거를 느낄 수 있습니다. 진짜. 연락하고 최근에 제가 연락을 했어요. 그냥 평소처럼 겸손하게 지내면 잘 지낼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하고. 되게 신기해요. 완전 인싸 스타일. 인싸라고요? 저도 그럴 줄 알았는데 알고 살아보니까 인싸는 아니더라고요. 그럼 기만입니다. 기만이라니요. 기만이라니요. 다른 분들은 그럼 뭔가요? 그래도 그렇게 지냈던 것 같습니다. 재밌네요. 그런 것도 있었고 그다음에 이게 또 처음으로 무슨 에어팟이 연결했다고 나오네요. 근데 이게 처음으로 이제 옥천신문 인턴 기자 명함이 나왔을 명함. 때 명함 없으셨죠? 명함 네 그때 저희가 없었어요. 4월달에 이영선 PD랑 임송률 PD, 김세훈 PD 여기 라디오니까 PD라고 할게요. 네. 그분들과 같이 오면서 명함이 나왔어요. 저 같은 경우는 명함을 사용을 했었고 그래서 명함을 많이 뿌리려고 했는데 네. 사실 무서운 게 이제
제 사적인 전화번호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맞아요. 이게 퇴사를 하면 이제 저는 옥천신문 기자가 아니잖아요. 맞아요. 근데 퇴사를 하는데도 전화가 오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할 것 같아서 발생하진 않았지만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좀 혹시나 혹시나 해서 안 뿌렸던 것도 있었고 되게 많았어요. 보면 저희 사무실 이때 웃겼던 게 이거 얘기해도 되나? 저희 인턴실에서 네. 코로나 집단 감염이 아. 연속으로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맞아요. 천수민 PD와 주찬식 PD가 감염이 돼가지고 일주일 동안 쉬었고, 네. 그래서 다행히 다른 분들은 감염되지 않았는데 그 두 분이 제일 기사 양이 많았어요. 아, 네,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라디오 프로그램도 제가 맡아서 했던 경우도 있었고, 되게 좀 충격적인 일이었죠. 진짜 네, 저도 걸렸지만 그 둘이 걸렸던 게 제일 커다랬었습니다. 집단 감염이 집단 감염 했었고, 아유. 그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뭐냐면 지금도 송출이 되고 있나가 기억이 안 나는데 이게 이제 충북 시청자 미디어 센터에서 팔레트라고 이제 연합 제작단 했었는데 그분들이 옥천 FM을 방문해 주셨어요, 청주에서. 오.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오셔가지고 저랑 같이 라디오를 진행을 했었는데 네. 그 어떤 신앙송 하시는 분이 저한테 오셔서 목소리가 너무 좋다고 아나운서를 해도 되겠다고라는 그 말에 되게 뿌듯했어요. 왜냐하면 되게 아나운서 같은데요? 아나운서 하면 되겠어요. 이런 말을 듣기 쉽지 않거든요. 맞아요. 네. 그런데 이제 그런 말을 들으니까 너무나도 기운이 났었고 사실 최근에 이제 자신감이 좀 바닥이 나다 보니까 네. 이런 말이 좀 고플 때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랜만에 아나운서 같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싶은데 아나운서 같습니다. 약간 형식적인 거 말고요. 형식적 아니에요. 네, 약간 그런 느낌이 받고 싶은데 네. 이제 그런 느낌을 받을 곳이 이제 OBN밖에 없었어요. OBN은 실제로 내가 방송을 하니까 아나운서 같지. 맞아요. 이 말할 때 아나운서 같은 거는 좀 이상하거든요. 너무 티내는 것 같잖아요. 실제로 그 아는 형님에서 도경환 아나운서가 네. 친구들이랑 놀 때는 막 하다가 늦잘 때는 뭐 KBS 일라디오 정년됐습니다. 하는 거 보고 와 이랬다고 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평소에는 원래 옛날에 막 이렇게 하는데 네. 이제 뭐 뉴스 하거나 마이크 앞에 쓰면은 조금 목소리를 좀 정비하고 나가는 게 있는데 이제 아나운서 아카데미 가다 보면 아나운서 아카데미들은 정말 아나운서를 많이 배출하잖아요. 맞죠.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 보다가 저를 보면 잘한다라기보다는 아나운서 같은 건 당연한 거고 그것들보다 더 잘해야 된다가 기대치가 있기 때문에 사실 자신감을 얻을 수 있는 환경은 아니죠. 네. 맞아요. 네, 많이 아마 전세림 PD님도 이제 같이 아마 하고 다녔었으니까 맞아요. 되게 많이 알죠, 느꼈을 알죠. 거예요. 네, 되게 많이 쉽지 않은 길입니다. 쉽지 않은 길입니다. 진짜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아나운서 지망생 여러분들 되도록이면 네. 다른 길 넘어 플랜 B, 그러니까 그만두라는 말은 안 해요. 맞아요. 근데 이제 너무 이쪽에만 치우치지 말라는 게 아나운서 학원계의 정설이잖아요. 맞습니다. 네, 너무 치우치지 말라라는 것도 있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보면 저 옥천에 있으니까 가능했던 것도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이제 제가 충남대학교에 방문을 했던. 네, 원래 네. 충남대학교를 갈 일이 없어요. 왜냐면 제가 전북 전주시에 거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거기 소재를 하고 있는 대학교가 전북대학교가 있어서 굳이 지역 거점 국립대학교 전북대학교를 앞에 두고 충남대학교를 갈 일이 없는데 맞아요. 옥천에 있다 보니까 충남대학교를 재학하시는 우리 전세림 PD도 마찬가지고 네. 그다음에 우리 뭐 주찬식 PD, 전수민 PD, 뭐 김도균 PD 다 만나다 보니까 제가 처음으로 충남대학교를 방문을 했던 경험이 있어서 옥천 아니었으면 과연 충남대학교에 방문을 했을까? 아니죠. 어떠셨어요? 일단은 학교가 굉장히 간결합니다. 간결. 네,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되게 학교가 뭔가 그 뭐라 그러지? 뭘까요? 이 아이 학교가 그 되게 깔끔해서 일자로 들어가면 왼쪽 오른쪽 이렇게 나뉘어져 있으니까 학교가 일자잖아요. 불사조 모양처럼 이렇게 돼 있으니까 네네. 그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게 너무 그게 보기 좋았어요. 깔끔하고 전북대 같은 경우에는 약간 곰팡이처럼 생겼거든요. 곰팡이 이렇게 막 이렇게 나뭇가지처럼 꾹꾹꾹 생겼어요. 아 진짜요? 네, 충남대는 딱 이렇게 가운데로 날아가지고 왼쪽 오른쪽 이렇게 나뉘어 있으니까 약간 정갈하다. 네, 그 미술 작품에 그걸 뭐라고 하는데 딱 집어가지고 딱 펼치면 대칭되는 게 있잖아요. 기억이 안 나네. 그게 있는데. 데칼코마니? 데칼코마니라고 하나? 그거 아니에요? 그거 맞을 거예요. 그게 그것으로 생겨가지고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그런 또 느낌이 있었고, 근데 또 충남대학교를 가면서 내가 진짜 잘 살고 있구나는 그런 효과를 또 느끼는 것도 있었고, 되게 좋았던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충남대학교 갔던 게 진짜 되게 재밌었어요.
마지막으로 네. 진짜 기억에 남는 스토리 하나만. 진짜 기억이요. 진짜 진짜 정말 제가 기억에 남는 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궁금합니다. 사실 고민을 하고 있어요. 이 이야기를 해도 되나 안 되나 하고 있는데. 해주세요. 근데 이거를 많은 분들이 들으시니까. 너무 궁금한데? 네? 근데 너무 생각을 해봤는데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끝나고 들어야겠다 저는. 아니 근데 뭐 아시겠지만 제가 마지막 날 제가 기억이 나요. 마지막 날 9월 2일 날 퇴사할 때 싱숭생숭 하더라고요. 이게 다 끝나고 나서 네. 제가 충남대학교에서 하룻밤을 잤어요. 목요일 날 끝나고 네. 김동균 PD 집에 자고 주찬식 PD와 천수민 PD를 데리고 걔네 그 친구들이 옥천에 와야 되는 상황이라서 제가 태우고 옥천까지 왔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대표님 인사드리고 여기 분들 다 인사드리고 마지막에 떠날 때 천수민 PD가 이제 제 차 앞에서 창문 앞에 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창문을 내리고 뭐 갈게 했더니 뭐 잘 가시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맞아요. 네, 잘 가시게. 대전에서 보자고 했더니 다음 달이면 되잖아 했더니 오호 생일 때 올 건가? 그래서 다다음 주에 올게 했더니 알겠네. 그래서 딱 너무 갔죠. 오랜만에 들어보네요. 그리고 이제 제가 그때가 차 뒤에 모든 그 숙소 짐이 있었거든요. 네. 그 짐을 틀고 원래 국도로 내려가거든요. 제가 전주 갈 때. 근데 그날은 좀 옥천을 나간다는 느낌을 받고 싶어서 일부러 고속도로를 타고 갔어요. 그래서 옥천 IC를 통과하면서 대전을 빠져나가는데 이제 점차 이렇게 오다가 마지막에 전주 IC를 통과하려고 하는데 이제 전주 IC 보면은 저희 동네가 보여요. 네. 전주 위에가 완주군인데 완주는 아파트가 많이 없습니다. 군이다 보니까 몰려있지도 근데 완주를 지나서 쓱 보면 왼쪽을 바라보면 이제 그 아파트 무더기들의 불빛이 있어요. 시티뷰라고 하잖아요. 네네. 그게 웅찍이 다 보여요. 그거 보면서 내가 진짜 끝났구나 하면서 돌아와서 짐 정리를 하고 딱 집에 와서 짐 정리 끝나고 딱 하고 침대에 딱 누웠는데 네. 그때부터 느껴지는 거죠. 이제 내가 진짜 끝났구나. 6개월간의 대장정이 마무리되었구나. 사실 6개월 정도면 한 스포츠에서 야구나 농구, 축구에서는 시즌이거든요. 그러니까 시즌이 끝난 하나의 선수처럼 되어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좀 기쁘긴 했지만 좀 시원섭섭했던 그런 경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까지 되게 지금 감정이 쭉 하고 휘몰아쳤어요. 그래요?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진짜 그렇군요. 네. 저희 이쯤에서 노래를 한 곡 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요. 마지막 곡이 마지막 곡이요? 네. 제가 뭐 해달라고 했죠? 마일디? 이 노래를요. 네. 제가 딱 한시로 소개를 하자면 네. 정확히 기억나는 게 3월 2일 날 그 둔벙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다 어색할 때 그때 흘러나왔던 노래가 이 마일디였어요. 정말요? 네, 정말 둔벙이란 옥천에 와서 처음으로 점심을 먹고 처음으로 커피를 먹고 어색한 사이에서 앉아 있을 때 그때 흘러나왔던 노래가 이 노래였어요. 기억력이 좋으시네요. 제가 왜냐면 이 노래가 너무 듣기 좋아서 검색을 했던 경험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 노래를 좀 추천하는 거예요. Chill with you. 네. 듣고 오겠습니다. 네. 네, 여러분 마일디의 Chill with you 듣고 왔습니다. 네. 오늘은 7번째 방송 게스트 권영희 씨와 해가지고 정말 알찬 방송이었던 것 같아요. 알찬 거 맞아요? 더욱 알차고 아주 즐거운 방송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 어떠셨나요? 오랜만에 6개월 만에 돌아오니까 느낌도 색다르고 떨리기도 했는데 그래도 고향은 고향이다. 정말 그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전세진 PD가 잘 해주셔서 너무나도 잘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뭐야 이 올리브땡 말투 뭐야? 올리브땡.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안녕하십니까 올리브땡입니다. 네네 그런 느낌이었죠. 아쉽네요. 다음에도 또 출연해 주실 거죠? 그거는 생각? 저번에 게스트분도 생각해본다고 하셨는데 원래 모든 게스트들은 생각만 합니다. 생각을 먼저 합니다. 다음에 또 제가 데려오겠습니다. 네, 데려오세요. 네, 여러분 104.9MHz 옥천 FM 공동체 라디오에서 방송되는 프로그램 나의 세계로는 화요일 오후 6시 모바일 어플 옥천 FM에서 실시간 듣기도 가능하고 너튜브에서 보이는 라디오로 다시 보기도 가능하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 주에는요 오늘보다 더 나은 방송 되길 바라면서 여러분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 안녕.